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K3i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등장하는지 오늘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3i는 전진 건설 로봇과 함께 청약을 하는데요. 내일과 모레 청약하고 환불금은 다음 주 화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은 금요일에 청약하는 대신 스펙과 TDS 팜에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비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8월 20일 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날은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트바이오와 함께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동시 상장을 하더라도 두 종목 모두 좋은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시 상장이라는 부분도 청약을 판단하실 때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K3i는 가상현실에 실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XR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런 XR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K3i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실감형 전시 컨텐츠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교육이나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컨텐츠 등의 용역을 수주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XR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E8라는 종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종목 말씀드릴 때 디지털 트윈을 살짝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실 공간을 가상 세계에 똑같이 복제를 하고 이런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시 개발하는 목적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조금씩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서 미래 먹거리로 육성을 한다는 게 이 종목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괜찮은데요. 23년도 매출액은 131억 원이었고 22년 대비 약 25% 정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62억 원이던데 증권 신고서를 보니까 수주된 계약건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올해도 매출액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은 커 보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왔지만 작년까지는 이익률 10% 정도로 흑자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실적이 아니라 내년 실적을 추정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 요즘에 보통 등장하는 종목들이 26년도 실적을 추정하거든요. 하지만 K3i는 당장 내년 추정 실적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으니까 그나마 현실성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한다는 것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공모가를 체크를 할 때 비슷한 기업들과 밸류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타버스는 코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주인공 테마 중 하나였는데요. 조만간 가상현실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굉장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대감은 대부분 사라진 상황이고요. 메타버스 시장이 생각만큼 빠르게 성장하지도 않았고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만드는 메타버스 관련된 장비들도 활용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라서 여전히 매니아들을 위한 아이템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 입장에서도 상장하는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는 어땠는지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39대 1로서 798개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이 1%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보다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 건수 기준으로는 0.5% 신청이 들어왔는데 798개 기관 중에서 4개 기관만 확약을 신청했는데 모두 6개월 확약을 신청했다는 부분은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은 이 종목을 꼭 받고 싶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확약까지 신청을 할 정도로 이 종목을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청약 신청 수량의 약 80%는 상단 이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 가격이 신청 결과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수가 다른 종목보다 상당히 적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정을 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K3I는 지난주에 청약했던 뱅크웨어 글로벌보다도 기관 참여 수가 적었고요. 확약 비율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낮았거든요. 물론 기관 참여수로 공모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뱅크웨어처럼 공모가를 하단으로 잡아주는 게 무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발행사나 주관사 입장에서는 공모 가격은 무조건 높게 잡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단으로 밀어붙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공모 가격은 여전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종목이거든요. 현재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약 98배로 상장하기 때문에 PER로 밸류를 체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를 했던 기업보다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XR 컨텐츠 관련 종목으로는 22년에 상장했던 스코넥이 생각이 났고 작년에 상장했던 이노시뮬레이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데리고 와보았고 디지털 트윈 관련된 종목으로는 올해 2월에 상장했던 E8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개 기업은 아직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매출액으로 비교를 하는 PSR을 적용해서 밸류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의 PSR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차이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오늘 오후 주가 기준으로 보면 XR 컨텐츠 종목인 스코넥은 PSR이 6.8배, 이노시뮬레이션은 2.3배로 밸류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K3I는 공모가 기준으로 PSR 8.9배로 상장하게 되거든요. XR 종목들보다는 높은 밸류로 상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디지털 트윈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E8는 현재 PSR이 약 39배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비교를 해보면 K3I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므로 밸류는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를 해볼 텐데 총 140만 주를 모집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해둔 수량은 없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를 배정합니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17,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증거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15만 5천 원이고 하나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276만 주이던데 전체 주식의 약 37% 수량이 유통될 수 있거든요.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은 이상하게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들만 모여 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통금액은 400억 원대로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 구성을 보면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137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체 주식의 18% 정도 되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모주주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기존 주주의 구성을 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약 29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개인 주주가 108만 주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통 물량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한 집단이 개인 주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 흐름에 개인 주주들의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이런 부분은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주관사인 하나증권이 작년 4월에 투자를 하면서 약 18만 주를 취득했는데 1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당시에 취득한 가격이 5,625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모가가 15,500원이니까 시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 가격보다 3배를 높여서 나왔거든요. 하나증권이 주관사 계약을 하면서 조금 저렴하게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도 높고 또한 이 물량은 한 달간 보호회수가 걸립니다. 그래도 실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가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본인들이 취득했던 가격 대비 1년 사이에 공모가를 3배씩 높여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면 미래 실적을 추정해서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밸류가 얼마나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 특례로 상장한 종목들
상장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공모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사들도 이제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총 3차례 부여를 했지만 첫 번째 스톡옵션은 올해 12월 말일부터 행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스톡옵션은 있지만 상장일부터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은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와 공모가 확정, 그리고 유통 물량과 상장일에 같이 상장한다는 부분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도 한 달 전에 이런 종목이 등장을 했더라면 당연히 청약을 했겠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이번 종목도 청약을 쉬는 것으로 결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내일부터 청약하는 전진건설 로봇을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청약하는 종목들도 모두 패스를 했지만 이 종목은 반전이 있을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